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 고정 및 기억하고 13장 내용은 시험에 나오는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 기계 기사나 건설기 설비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계 설계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건설기계 설비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먼저 그 공작물을 고정하는 방법. 공작물을 고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바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클램프가 있습니다. 클램프. 그리고 지그가 있죠. 이렇게 크게 봐서는 이렇게 바이스, 클램프, 지그 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이제 바이스죠. 바이스나 클램프가 됩니다. 바이스나 클램프. 이렇게. 지그 같은 경우는 그 공작물을 고정하는데 공작물의 모양이 다각형 형태의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모양이거나 또는 다양한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구멍 가공할 때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다. 또 아니면 이제 보링 가공을 한다. 드릴 가공이라든가 보링 가공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 공작물 고정을 하기 위해서 뭐 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뭐 지그를 사용하는 경우, 또 지그만을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설계 분야로서 지그 설계라고 하는, 즉 치공구 설계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 시험 패스하고 2차 작업형 시험을 준비할 때 이런 이제 바이스라든가 클램프라든가 또는 지그, 다양한 지그, 박스 지그라든가 또는 드릴 지그라든가 와 같은 그런 이제 지그들을 도면을 그리는 이런 작업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는 뭐 그런 이제 구조적인 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구조적인 부분, 또 작동 원리 같은 것들을 또 알아야 설계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거죠. 도면 그릴 때도 도움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2차 실기시험 할 때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1차 필기 합격을 하고 2차 실기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도면 해독을 해내고 또 도면 해석을 해서 그걸 이제 표현을 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표현해서 보여주려면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오토캐드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3D 툴이 있죠. 솔리드웍스라든가 인벤터라든가 카티아라든가 프로이라든가 유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하나를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해야지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도면 해석 그리고 2D, 3D를 그려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작업을 익혀야지 되는데 혼자 하기는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짧은 시간에 엑기스만 딱 뽑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 올 겁니다. 이렇게. 자, 일단 이제 시험에 공작물 고정구로서요. 공작물 고정구로서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것이 이제 지그예요. 지그. 이 클램프 중에는요. 시험에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게 토글 클램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토글 클램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예. 공작물을 고정할 때 적용되는 그 힘보다는 그 힘이 그 공작물에 작용하는 힘보다 고정력이 훨씬 더 큰 클램프가 토글 클램프입니다. 즉 공작물을 신속히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고정력이 공작물을 고정시키는 힘이 공작물에 작용하는 힘보다 고정력이 작용력에 비해 매우 큰 클램프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토글 클램프, 공작물을 신속히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고정력이 작용력에 비해 매우 큰 클램프. 당연히 고정력이 작용력보다 커야죠. 어떤 클램프가 됐든지 간에 또는 바이스나 지그가 됐든지 간에 작용력에 비해서 고정력이 커야지 이게 공작물을 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나든가 아니면 같아야 되겠죠. 적어도 같아야 되겠죠. 적어도 같아야 될 텐데 매우 큰 클램프 그거를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작물을 신속히 교환이 가능하다. 네? 고정시켜 풀었다 조였다가 쉽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지그를 좀 보겠습니다. 지그 교재는 주로 이제 지그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죠. 지그 구멍을 뚫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대량 생산에 이용되는 고정구가 바로 지그입니다. 구멍을 뚫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가공을 할 수 있고 대량 생산에 이용되는 고정구 지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그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공구를 구멍을 뚫을 위치에 정확히 안내하는 역할. 그런 역할이 바로 지그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지그의 종류 10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3가지 정도만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플레이트 지그, 두 번째 박스 지그. 박스 지그는 요즘에 보니까는 또 이제 뭐 상자 지그로 해서 문제가 나오더라고. 박스 지그, 상자 지그, 그리고 드릴 지그. 이렇게 3가지 정도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플레이트 지그를 보게 되면은요, 구멍을 똑바로 뚫는 데 사용되는 지그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니은 동그라미에 보면은 다수의 구멍을 똑바로 뚫을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는 지그가 플레이트 지그입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판이죠. 플레이트 판인데 판은 고정할 때 이 4면 중에 적어도 3면을 핀으로 고정해야 돼. 핀으로. 그 내용이 디귿 동그라미에 보면은 공작물 위에 결정핀을 3곳에 설치하여 설치 고정 나사로 조여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공작물 위에 결정핀을 3곳에 설치 고정 나사로 조여서 사용하는 지그, 플레이트 지그. 핀을 요 면 중에 4개 면 중에 3곳 이렇게 3곳을 잡아도 되고 이렇게 3곳을 잡아도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3곳을 잡든가 4면을 다 잡을 필요 없다는 거야. 네? 3면에 이제 그 고정 핀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지그입니다. 플레이트 지그. 다수의 구멍을 똑바로 뚫을 때 사용하는 지그, 플레이트 지그.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이 박스 지그죠. 동그라미 6번의 박스 지그를 보게 되면 박스 지그는
공작물 2개 이상의 면에 구멍을 뚫을 때 또는 기준면을 잡을 때 사용하는 지그고요. 그리고 복잡한 가공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지그이기도 합니다. 또 드릴링 작업에서요. 구멍을 뚫는 드릴링 작업에서 대량 생산 시 사용하는 지그이기도 합니다. 박스 지그. 종류가 3가지가 있죠. 박스 지그의 종류 3가지. 개방형, 밀폐형, 조립형 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박스 지그의 종류, 개방형, 밀폐형, 조립형. 그다음 동그라미 10번 보면은 드릴 지그가 있어요. 드릴 지그. 드릴 지그의 3요소 하면 위치 결정, 체결, 공구의 안내 이렇게 3가지를 드릴 지그의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위치 결정, 체결, 공구의 안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구의 안내예요. 드릴 지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즉 드릴 지그의 목적이 되겠죠. 주 목적은 공구의 안내입니다. 공구의 안내. 3가지 목적 중에서 위치 결정, 체결, 공구의 안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구의 안내다. 공구의 안내. 이렇게 기억을 주시고요. 즉, 그 드릴을 안내하며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드릴을 안내하며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센터 펀칭을 생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그입니다. 드릴을 안내하며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센터 펀칭을 중심 구멍 뚫기죠. 생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그. 드릴 지그. 드릴 지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구의 안내. 자, 3가지 내용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2절에 보면 이제 기어 가공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죠.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기어를 가공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는 형판에 의한 법, 즉 형판법이라고 표현합니다. 형판에 의한 법, 모방절삭법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형판에 의한 법. 그다음 총형 공구에 의한 절삭법, 즉 밀링 커터로 가공하는 방법, 그리고 창성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기어를 가공하는 전조 가공법이 있어요. 소송 가공이죠. 전조 가공이라고 하는 건 소송 가공을 얘기합니다. 소송 가공 편에서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4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어 절삭법 하면 이렇게 4가지를 기본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형판에 의한 법, 모방절삭법, 형판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어의 원형이 있고요. 기어의 원형이 있으면 기어의 원형을 안내 툴이 쫓아가면서 기어 원형을 그대로 쫓아가요. 그러면 그 안내 툴과 연결된 공구가 그대로 움직이면서 그 공작물에 이제 기어를 가공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자면 모방절삭법이라고 하는 거는 원형의 기어를 그 가공 툴이 직접 쫓아가도록 하면서, 즉 원형 기어가 안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공작물의 기어를 깎아내는 이런 방법이 형판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밀링머신에서 기어 가공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고,
가로 3번 창성법이라고 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창성법이라고 하는 표현. 인볼루트 곡선을 그리는 성질을 이용하여 기어를 깎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인볼루트 치형을 그리는, 즉 인볼루트 치형을 갖도록 기어를 가공하는 방법이 뭐냐? 창성법이다. 창성법. 기어의 이빨 형상을 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이빨의 측면에 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곡선. 이걸 치형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치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치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치형에는 인볼루트 치형이 있고요. 사이클로이드 치형으로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인볼루트 치형, 사이클로이드 치형. 인볼루트 치형은요, 운동을 전달하기에 적당한, 치형이에요. 운동을 전달하는 게 적당하다는 얘기는 큰 힘을 받는다 이거죠.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치형 곡선이 인볼루트 치형 곡선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공작기계라든가요, 자동차라든가, 또는 뭐 항공기라든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어라든가, 또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기계라든가, 공작기계에 들어가는 기어, 뭐 밀링머신이라든가 선반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기어 같은 경우는 인볼루트 치형 곡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사이클로이드 치형 같은 경우는 큰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기어 이빨이에요. 형상 자체가.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운동의 방향만 바꿔주는 기어 이빨이죠. 그래서 시계라든가 계측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기어들은 사이클로이드 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이제 인볼루트 치형 곡선을 갖는 기어를 가공하는 방법을 바로 창성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창성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창성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형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즉 창성법은 절삭 공구와 가공물의 상대 운동으로 이빨을 깎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절삭공구와 가공물의 상대 운동으로 깎는 방법을 창성법이라고 얘기하고, 창성법 하면 인볼루트 치형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 이 창성법으로 기어를 가공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호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호빙머신입니다. 기어를 가공할 수 있는 공작기계, 호빙머신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 호브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그식 기어 세이퍼라고 해서 렉커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펠로우식 기어 세이퍼라고 해가지고 피니언 커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렉커터를 이용해서 인볼루트 치형 곡선의 기어를 가공하는 방법이 있고, 피니언 커터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렉커터를 이용하는 방법의 공작기계를 마그식 기어 세이퍼, 피니언 커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펠로우지식 기어 세이퍼, 이렇게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렉커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헬리컬 기어 가공 가능합니다. 베벨 기어, 웜 기어 가공할 수 없고요. 헬리컬 기어 가공이 가능하다, 렉커터. 그 다음에 피니언 커터는 내접 기어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 특징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로 3번의 그 창성법을 잘 알아둬야 된다 이거죠. 창성법. 기어 가공하면 거의 시험에 나오는 건 이 창성법입니다. 창성법 알아두시고, 자, 호빙머신, 호브를 이용해서 기어를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호빙머신입니다. 호빙머신. 가공 공구는 호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호빙 머신에서는 기어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이제 스플라인 축이라고 하는 것도 가공할 수 있어요. 스플라인 축. 스플라인은 일종의 이제 그 키의 종류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스플라인 또는 스플라인 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스플라인 축도 가공할 수 있고요. 기어 중에는 스퍼 기어, 헬리컬 기어, 그리고 웜, 휠 등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호브라고 하는 기계는요, 호빙 머신에 사용하는 공구가 호브였죠. 호브라고 하는 공구는 회전 운동을 하면서 이송 운동을 합니다. 회전 운동을 하면서 이송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 호브라는 공구가 회전 운동을 하면서 제자리에서만 회전 운동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겨가면서 가공한다. 그런 의미야. 회전 및 이송 운동을 한다는 의미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가로 2번에 보면 종류가 있고 크기 표현이 있고 4번 호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죠. 참고해 주시고 가로 5번에 보면은 호빙 머신의 차동 기어, 변속 기어, 이수비에서 정리를 해놨죠. I는 K 곱하기 파이 M N분의 사인 베타라고 해서 라지 K는 기계상수, 스몰 M은 모듈, 스몰 N은 이수, 이빨수 얘기하는 거죠. 이빨수. 베타는 비틀림각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주는 안 나오지만 이 표현식을 고르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긴 있어요. 특히 일반 기기사나 건설기 설비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안 나오죠. 여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기계설비 기사나 건설기 설비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호빙 머신, 창석법이 주로 나오고 창석법을 가공하는 또 공작 기계가 호빙 머신이잖아요. 호빙 머신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일단 마지막으로 기어 세이빙 머신 보겠습니다. 기어 세이빙. 세이빙 커터를 이용해서 평기어는 스퍼 기어를 얘기합니다. 헬리컬 기어를 가공할 수 있는 기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기어 세이빙은 호빙 머신과 같은 공작 기계로 기어 가공을 한 다음에 기어의 그 인면 있죠. 인면을 다듬질 가공할 수 있는 작업이야. 기어 세이빙이라고 하면. 이렇게. 즉 기어 절삭기로 가공된 기어에 면을 매끄럽고 정밀하게 다듬질하는 가공을 기어 세이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기어만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평기어, 헬리컬 기어의 가공뿐만 아니라 가공된 기어의 면을 이빨이겠죠. 이빨면을 매끄럽고 정밀하게 다듬질할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하다. 기어 세이빙.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장 내용은 요 기어 가공까지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3장까지 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4장 정밀 측정기, 배측기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